양녕대군을 폐쇄자시키고 충녕대군을 새로운 세자로 교체한 지 약 2달 만에 태종은 왕의 자리를 넘겨버립니다. 그리고 태종의 조선 초안정을 다지는 마지막 작업이자 세종을 위한 주변 정리의 마지막 작업인 강상인의 옥 사건을 기획합니다. 태종은 갑작스러운 양위를 결정하며 몇 가지 제한을 걸어둡니다. 세종이 장성할 때까지 나라의 주요 일에 자신이 참여할 것이며 특히 군과 관련된 일은 자신이 핸들링하겠다고 콕 집어 말하죠. 하지만 대신들의 입장에서는 어쨌든 권력이 둘로 나뉜 상황이고 물론 태종의 힘이 막강하나 미래의 권력인 세종과도 거리를 둘 수는 없었습니다. 이런 애매한 분위기 속에 병조 참판 강상인이 병조의 일을 세종에게 보고하기 시작합니다. 병조 참판이면 지금의 국방부 차관, 그야말로 군사 실무 업무의 정점이죠. 태종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었죠. 분노 폭발한 태종에 의해 원종 공신이던 강상인은 귀향을 거쳐 공신 노권을 몰수당하고 결국 관노가 됩니다. 참고로 강상인에게 실무를 맡겼던 그의 상관 병조판서, 지금으로 치면 국방부 장관이었던 박습도 경상도로 유배됩니다. 이 사건으로 신하들은 아직은 태종의 말을 따라야 한다는 것을 확실히 인식하였고 강상인의 사건도 여기까지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태종에게 이 강상인의 옥은 태종이 계획한 마지막 한 퍼즐의 준비 작업이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마지막 퍼즐은 다름 아닌 세종의 장인인 시몬. 시몬의 부친은 이성계의 위화도회군부터 같이 했던 인물로 당대의 명문가 집안이었던 시몬은 이조 판서를 거쳐 영의정까지 됩니다. 게다가 세종의 장인이니 그 위세가 대단했죠. 시몬은 세종 즉위 후 얼마 있다가 중국에 사은사로 출장을 가게 됩니다. 그 사이 강상인의 사건이 다 해결되고 잠잠한 상태로 있었는데 태종이 시몬의 귀국에 앞서 갑자기 이 사건을 다시 꺼내듭니다. 그리고 다시 강도 높은 국문. 미래의 권력과 태종 사이를 이간질하며 관계를 꾸몄다는 죄로 납수령이 수차례 진행되고 결국 세종은 강상인의 입에서 나라의 명이 한 곳에서 나와야 한다는 생각에 그런 행동을 했다는 자백을 받습니다. 그리고 동조자로 병조 판서이던 박습, 이조 참판 이관, 동지 총재 심정을 끌어냈고 마지막으로 영의정 시몬의 이름도 받아냈습니다. 태종은 당시 좌의정이던 박응과 함께 신속하게 강상인과 다른 이들을 제거해버립니다. 마치 이후 시몬과의 대질 신문을 막으려고 하는 듯 말이죠. 이 일들을 몰랐던 시몬은 중국에서 조선으로 돌아오고 있었고 오자마자 바로 체포되어 버립니다. 그리고 혹독한 조사. 이미 죽어버린 강상인들과의 대질 신문도 불가능했고 결국 시몬은 죄를 인정당하고 사약을 받습니다. 명문가, 영의정, 임금의 장인이라는 최강의 타이틀을 보유했던 시몬은 순식간에 사라져버립니다. 태종은 이렇게 세종을 흔들 수 있는 마지막 위협 요소까지 제거해버립니다. 타임라인상 이 강상인 사건과 시몬 사건은 하나의 프로젝트로밖에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몬을 제거함과 동시에 아직 자신의 권력을 놓을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한 것이죠. 여전히 인간적으로는 좋아할 수 없는 태종 이방원. 하지만 세종의 외척을 제거하고 자신이 상황으로 물러난 후 세종이 군왕으로서의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훌륭한 서포트를 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참고로 태종의 상황 생활은 그야말로 천국이었습니다. 왕의 의무는 세종이 알아서 하는 거고 자신은 권력만 행사했으면 되었으니까요. 의무 없는 권력은 편할 수밖에 없죠. 인간적으로는 싫지만 아무리 봐도 일은 참 잘하는 태종.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